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50대, 70대의 남성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안준모 안준모 들이받으려고 아닙니다. 드라마인 줄 알았었는데 다큐멘터리였다가 가 오늘 경찰의 모습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하지만 지금도 공무가 무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욕설과 폭언은 기본이에요. 자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나오는 내용이 국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배경 현실하고 좀 다른 상황일 것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겪은 군대는 다 다릅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우리 군은 단 한 명의 병사들이라도 그런 인권 침해를 겪지 않게끔 각 국방으로 노력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장관이라면. 군대가 바람다리냐? 힘들지 재밌겠냐고. 응? 전체 다 엎드려 뻗쳐! 저는 사실 드라마가 있기 전부터도 군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을 이렇게 공론화할 때 저희 센터에 50대, 70대의 할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제 남성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중대장이 그 당시에 사단장이 나를 개머리판으로 때렸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달라고 사실 얘기한 게 아니고 TV를 보다 보니 요즘도 군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전화해봤다라고 합니다. 군이라는 공간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수십 년간의 트라우마가 너무 누적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면서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드라마가 다 호출해낸 것이죠. 안 힘들어? 아, 우린 나중에 애들한테 잘해주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인의 인권을 얘기할 때 흔히 나오는 반론이 적군 앞에서도 인권 찾을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회 어디 있는 누구나 다 특수성 때문에 인권이 언제든 유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고 18시간씩 일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져 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니들 후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신병들이 선임 이름을 못 외워? 다 쳐 돌았냐? 근데 저희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네가 뭘 얼마나 맞았다고? DP라서 부대에 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씨.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마음 놓고 신고할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군인권센터가 연간에 한 1,800건 정도의 상담을 접수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케이스들이 이미 군 안에서 한 번쯤 신고를 했다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 어떤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나 괴롭힘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 저딴 새끼는 살리려고. 지난 6월에 해군 강감찬함에 있었던 정일병 사망 사건만 봐도 당시에 정일병이 구타를 선임들에게 당하고 나서 바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오늘 구타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구타 가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는 고사하고서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 그 형사님도 바쁘신데 내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 애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바는 군이 외부로부터의 감시나 통제를 전혀 받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2014년도에 윤일병 사망 사건이 났을 때부터 계속 국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7년이 지났죠. 지금 국방부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부대 방문 조사권 같은 실효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걸 아주 극구 반대하거든요.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전에라도 통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하루 사이에도 군이라는 조직은 여러 가지 조치를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다 해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7년간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안 됐는데 그 7년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인권 침해와 성폭력으로 사망을 했습니까? 국방부가 반대하고 국회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계속해서 희생자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군인권보호관이라는 형태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국방본부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들도 다 국방에 대해서
의회나 국가가 다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옴부즈만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어 두고 있고 국방 옴부즈만들이 1년에 한 번씩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라도 외부의 이제 감시 감독을 받아라라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우리 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인 것이죠. 너 괴롭히는 나쁜 놈들 재판도 받고 처벌도 하고. 엄마 바보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나 방독면 씌운 애들 전출 간대. 뭐 영창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딴 데로 간다고. 군사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왜냐?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모두 지휘관의 지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들이 성추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피의자가 입대를 하기 전에 저지른 사건에 한해서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하거나 재판받게끔 하자라는 쪽으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타 가혹행위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뭐 사망 사건을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성폭력 사건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이 보고 이거는 군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 법에.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걸 뒤집으려면 대법원에다가 이 결정을 바꾸는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한 번에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밖으로 빼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가 있냐? 모병제 논의는 한 20년째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모병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병제를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떤 형태의 모병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더 그렇죠.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우스운 일입니까? 별달리 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나 추진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사실 공수표였다는 것이죠. 저는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인권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모병제를 지금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 지금의 간부들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모병제 하에서의 군대들은 외부에 문제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인물의 상태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그냥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병제는 병역 문화 개선의 수단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괴롭힘 당할 때 왜 보고만 있었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 이 DP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군이 이 오랜 세월 바뀌지 않고 우리 사회에 누적시키고 있는 트라우마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군이라는 공간을 외면하면 나중에 내 아들이 또 그 군대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회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도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